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우리는 고돌이 치면서 노는 게 아니고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이런 것들과 신나게 노는 곳입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의 경제복지 공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통해서 국민 행복시대 열겠다. 제가 지지하는 분이기 때문에 유심히 봤고요. 다 좋은 말들인데 한마디로 소득 주도 성장 이 같은 미친 개소리 갖다 버리고 성장을 통한 복지라는 상식, 즉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선언으로 보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뭔가 핵심적인 안구가 빠진 것 같아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그런 내용, 저렇게 좋은 정책이 성공하려면은 적어도 두 가지 정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성장을 기초로 복지를 강화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이런 것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과 유사하고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으로 국민 행복시대 열겠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저에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심사숙고했겠죠. 그 끝에 나온 공약이 이명박 박근혜 공약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맞는 거니까 저게 정답이니까요. 그래서 방향을 지금 제대로 정확히 잡았다고 평가합니다. 문제는 이거 얼마나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겠죠. 좀 진전된 것이라면은 발표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양질의 일자리 기준을 윤석열 후보 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주당 36시간 근무하고 엔드, 지속 가능하고 엔드, 급여 수준 높은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양질의 일자리 기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즉 비록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은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획일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갈라치기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성장과 복지 이것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복지는요, 있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나눌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나눌 마음이 없으면 콩 한 쪽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나눌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G7 어떤 그 경제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눌 능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전혀 다릅니다. 성장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장은 전쟁과 같습니다. 이기고 싶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장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장이 무엇인지 이놈을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Y equal function LK, Y는 F 괄호 L, K 이렇게 괄호 닫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Y equal function LK. 지금 아무리 과거 경제학 이론이 지금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하더라도 이거는 변할 수가 없죠. Y equal function LK. 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적절한 투입, 즉 노동과 자본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뭔가 아웃풋이 있다는 겁니다. 생산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생산함수인데, 즉 노동과 자본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술을 또 다른 이런 생산함수 요소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거 다 쓸 필요 없다고 봅니다. 기술은 노동과 자본을 최적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Y equal 생산함수 Y equal function LK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출발 여기서 시작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산출물 Y가
오늘보다는 내일,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이번 분기보다는 다음 분기, 올해보다는 내년에 실질적으로 더 늘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상대평가입니다. 국제시장에서 지금 우열반, 열등반 이렇게 갈라갔고요. 한국은 지금 우등반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등반 내에서도 상위권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이거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예. 예? 과거에는 자본 부족이 한국 성장의 장애였죠. 오늘날 한국은 자본 잉여국이기 때문에 노동이 성장의 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한국 노동시장은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노동인구 감소하고 고령화 등 이런 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죠. 이건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장기 성장률은 실질 노동 증가율로 결정된다는 것이 그동안 그 경제적 사고의 결론입니다. 장기 성장률에 있어서는 자본은 결정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한국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하는 그런 대전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출산율 증대라는 근본적인 다른 문제가 파생되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윤석열 정부에서 또 어떤 공약 발표가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기 노동시장 암울한데 단기 노동시장은 어떤가? 지금은 어떤가? 더 암울하다고 봅니다. 강성 노조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본시장은 지금 고도로 발전해 있고요. 완전한 어떤 그 자유시장, 어떤 그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국제적인 그 스탠드 하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시장 이 자체에도 문제가 적은 게 아니지만은 노동시장보다는 양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상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부분은 나중에 윤석열 팀에서 다시 공약이 있을 때 그때 문제를 제기하고요. 오늘은 노동시장에서 이 노동시장에는 지금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이 자유롭게 투입 요소로서 이 노동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계약 자유 원칙이 있습니까 지금? 예? 채용할지 말지는 결정할 수 있는데 자를지 말지 결정을 못합니다. 이게 예? 계약 자유 원칙은 가장 많이 훼손된 곳이 바로 노동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개혁할 의사가 있다면 정말 윤석열 정부에게 노동시장을 개혁할 의사가 있다면 바로 이 시점을 개혁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투자 없으면 내일 성장이 없고 소득도 없습니다. 성장을 통한 복지이기 때문에 내일 성장이 없으면 내일 복지도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 결정할 때 무엇을 보고 하겠습니까? 예? 무엇을 보고 하겠습니까? 오늘 투자라는 건 말이죠. 확실한 돈을 오늘 갖다 버리는 겁니다. 내일 돌아올 돈은 불확실합니다. 이게 투자입니다. 본질적으로 투자는 불확실성을 속성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얻게 될 그 돈을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사유재산 보장입니다. 자, 투자의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제1순위는 근로자입니다. 예? 기업이 투자를 하면 제일 좋은 게 근로자입니다. 제일 먼저 확실하게 근로자가 이득을 봅니다. 임금과 사내복지입니다. 사내복지. 2순위는 채권자들이죠. 원리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3순위는 국가입니다. 세금 그다가고 중요한 거 복지 비용이 감소됩니다. 기업들이 사내복지를 잘 하면 국가의 복지 비용은 그만큼 줄어들고요. 그래서 한정된 복지 예산을 취약계층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 쓰고 남는 부스러기를 투자자가 챙기는 것이
투자의 본질입니다. 투자자들은 이것을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산된 거 그대로 시켜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의 이 지위라는 것은 투자자가 바보가 아닌데 왜 이런 계약을 하겠는가? 의사결정을 하겠는가? 그건 바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투자자의 지위는 기한 없는 콜 옵션 매수자의 지위와 같아서요.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성장을 한다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의 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타트업 시작해서 강소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되고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을 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기업들이 또 무수히 탄생을 해야 비로소 한국이 지금 G7인데 실질적으로 G7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걸 넘어서 G5를 건너뛰어서 G3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래야지 복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을 통한 복지이기 때문에 성장 없으면 복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기업을 통하여 세상을 이렇게 지배를 해 나가는 것인데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의 어떤 상대적 지위를 강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천문학적인 셀 수도 없는 그런 기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기여들 중에 가장 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최고의 인재는 최고 대학에서 양성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최고 기업에서 최고의 인재가 육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For dust you are, and to dust you will return.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먼지이니까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모두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문제는 죽고 나면은 이렇게 키워놓은 기업을 사실상 현재로서는 국가가 강탈해 간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대한민국이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이루어놓았던 기업을 강탈해 간다면 와 이거 뒤통수 오지게 맞잖아요. 한국 상속세 지금 최고 세율이 60% 넘습니다. 사실상 상속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투자하고 혼신을 다해서 키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신이나 그렇게 하겠죠. 답은 네버입니다. 네버. 한국에는 빈 껍데기만 남기고요. 떠날 수 있을 때 상속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 즉 자유차자 글로벌 3만리입니다. 알짜배기는 모조리 해외로 이전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현명합니다. 기업가들은 바보가 아니고 매우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죽고 나면 다 털어가 버리는데 이거 말라고 남겨둡니까? 남기지 말아야지. 살아있을 때 빼돌려야겠죠. 지옥 같은 한국을 탈출하라. 코리아 엑시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뭐 수십 년 됐잖아요. 이제 과거 영상에서 이런 거 많이 제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어떤 경제 복지 정책이 방향이 맞고 다 지지하는데 이거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상속세 완전 폐지하기를 원합니다. 기업이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셀 수 없이 천문학적인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많은 기여를 하고 남은 그 상속재산을 그까지 다 강탈해 간다는 것은 지나칩니다. 상속세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노동자에게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1번 상속세 완전 폐지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실히 높인 다음에 이걸 기초로 리쇼링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를 해야 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기업들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여기서 투자하고 고용하고 할 수 있도록 이 정책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리쇼링 정책이 있으나 말합니다. 이게 왜 들어오겠습니까? 여기 들어오는 게 등신이죠. 이게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특히 리쇼링 정책, 실질적인 리쇼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상속세 폐지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기업이 탄생하고 마음껏 성장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외로 진출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해외로 진출해야 됩니다. 더 많은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한국에 뿌리를 두고 계속 성장하는 것이 담보가 되어야지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네? 한국에 뿌리를 두고 글로벌 성장을 위해서 해외를 진출하는 것과 노동시장과 상속 이런 불합리한 세금 이런 거 다 피해서 해외로 탈출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역대 모든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평생 동안 국민과 헌법 가치에 자기 말로는 충성했다고 그러죠. 충성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예. 그거 뭐 과장된 거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심정을 그렇게 표현한 걸로 평가를 하고요.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서 가정교육도 잘 받은 것 같고요. 학교 교육도 정상적으로 잘 받았고요. 그리고 품성도 반듯한 것 같습니다. 예, 나쁜 거 없잖아요. 네? 아주 소탈하고 겸손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능합니다. 예. 이분 토론하는 거 제가 유심히 다 봤습니다. 예. 예. 말솜씨가 그렇게 막 현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토론은 매우 잘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출사표에서 공정과 상식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저는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진리는 상식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 근방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